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을 잠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서 앞으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제가 한 번도 기초적인 포토샵 강의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올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포토샵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와 또는 일러스트나 인디자인 같은 기본 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토샵에 대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제가 만드는 영상이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어디에도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을 테니까요. 이미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에 문서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능들은 하나씩 알려드린다기보다는 특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문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문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단축키로는 Ctrl N 또는 Command N을 누르시면은 이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리셋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 관련된 작업을 할 것인지 또는 인쇄와 관련된 작업 또는 일러스트라든지 웹, 모바일 또는 비디오 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맷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셋을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이런 프리셋을 이용해서 문서를 열기보다는 우측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직접 원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중에 어떤 거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웹을 선택할 경우의 옵션과 프린트를 선택했을 때의 옵션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프린트를 선택하고 옵션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선택한 이유는 옵션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선택한 것이고요. 우선 어떤 걸로 선택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것이 웹이라면 웹 선택하셔도 되고 프린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프린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프리셋 디테일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상세 페이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서의 가로 크기와 세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에는 어떤 단위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랑 우리나라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는 어떤 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고 웹이나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픽셀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픽셀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픽셀의 개념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픽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사각형의 네모난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칸에는 한 가지 색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상들이 모여서 여러 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이 픽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의 경우에 FHD 모니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은 4K 모니터도 있기는 하지만 FHD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FHD의 모니터는 가로 1920개의 픽셀과 세로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문서의 크기는 가로를 860 픽셀로 잡을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의 가로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로가 1920이라고 했기 때문에 860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충 한 이 정도의 반 정도 되는 1920의 반 정도 되는 폭으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임의로 제가 한 5000 정도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세로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A4나 이런 인쇄와 관련된 문서를 만들 때 그때는 세로 방향도 있겠고 가로 방향도 있겠죠. 그걸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직접 이렇게 픽셀을 입력했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서 안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공간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한 페이지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인데요. 인쇄에서는 300을 쓰고 웹디자인 할 때는 72를 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2를 넣어 볼 건데요. 옆에 있는 단위는 픽셀 퍼 인치를 사용할 겁니다.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안에 가로, 세로 72개의 픽셀을 집어넣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픽셀의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72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72라는 단위가 뭐 50이나 100처럼 깔끔한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문자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1포인트가 1픽셀과 동일한 크기가 되는 기준 해상도가 7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 해상도에 관련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1포인트와 1픽셀이 동일한 크기가 되는 기준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컬러 모드인데요. 컬러 모드 같은 경우는 웹 디자인의 경우에는 RGB를 사용하시면 되고 인쇄를 할 때는 CMYK 컬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컬러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레이트인데요. 이 비트를 선택할 때는 일단 8비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의 개념은 픽셀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색상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JPG 같은 경우에는 8비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PNG 파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포맷의 파일에서는 이 8비트 이상의 이미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 시에 8비트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8비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추후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기본으로 깔아 놓으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페어런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배경 없이 저장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색상을 눌러가지고 내가 임의의 색상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 커스텀이라고 돼 있고 색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가장 바닥에 깔리는 그 색상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흰색이 가장 무난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컬러 프로파일은 sRGB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갈 디자인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sRGB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스퀘어 픽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스퀘어 픽셀로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사각형 픽셀이 아닌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퀘어 픽셀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세팅을 해 놓고 위에 여기에 이름 써놓은 곳 우측에 보시면은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상세 페이지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면 여기 세이브 부분에 내가 만든 프리셋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물론 카드 뉴스도 제가 저장을 미리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열 때도 내가 세팅한 대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문서를 일단 열어보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패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전체 패널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와 같은 이런 패널의 형태가 인터페이스가 저랑 똑같이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윈도우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에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거나 이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밑에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리셋 한번 시켜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를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도구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움직일 때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설명도 나와 있죠. 마우스를 올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영역,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고요. 스포이드나 브러쉬 같은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용할 색상을 정경색과 배경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기능,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단 쪽에 보시면은 이 메뉴들이 있죠. 이 메뉴들은 우리가 파일에 관한 부분 또는 편집에 관한 부분, 또 이미지나 레이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집 모양이 있고 우측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도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도구의 상세 옵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패널들은 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패널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열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패널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또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상세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는 당연히 이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든지 패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업을 하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일단 이런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과 확대 축소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과 드래그로 얘네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도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 옵션 키나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화면의 이동,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조작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작은 확대 축소와 화면의 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작업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단축키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앞으로 문서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서 만들기부터 해서 아주 기본적인 패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다는 것은 앞으로 변하는 그런 디바이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나 카드뉴스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또는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